정말 가능하다고 봅니까? 500억 달러가 걸린 세계의 프로젝트입니다. 사하라 5,000km 횡단철도, 사우디, 이집트, 에티오피아를 잇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이 선정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ICE도, 일본 신칸센도, 프랑스 TGV도 한국을 무시했죠. 이 모든 것을 뒤집은 결정적 순간은 단 1분 43초였습니다. KTX는 우리 복사품이라 비웃던 프랑스 최고 엔지니어가 그 열차 안에서 경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 1초라도 늦었다면 한국은 세기의 프로젝트를 놓칠 뻔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KTX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마르셀 듀부아 프랑스 국영철도 SNCF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30년간 떼제베 개발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죠. 파리 리옹 구간 1시간 59분. 제가 세운 기록입니다. 시속 350km로 프랑스 대륙을 관통하는 떼제베. 그것은 단순한 기차가 아니라 프랑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듀부아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합니다. 프랑스 교통부 장관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 뭉치. 사하라 커넥터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을 연결하는 5,000km 철도망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유로입니다. 한화로 70조 원이 넘죠. 이건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닙니다. 21세기 실크로드를 누가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쟁국은 네 나라,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숫자 맞추기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이체, 일본 신칸센, 그리고 우리 떼제베. 이것이 진짜 경쟁 상대였죠. 한국이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코웃음을 치자 장관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듀부아, 한국은 더 이상 20년 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 그때 우리는 한국에 떼제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가르쳐준 거죠. 그들이 KTX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기술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KTX는 우리 떼제베의 카피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장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듀부아, 당신은 아직 모르는군요. 한국이 최근 에티오피아 철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지부티까지.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그들이 뭘 제시했기에? 기술과 가격 모두에서 우리를 앞섰다고 합니다. 특히 현지 환경 적응력에서 압도적이었다고 하더군요. 현지 환경 적응력.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52도, 밤에는 영하 5도, 모래 폭풍은 기본이고 습도는 제로에 가깝죠. 우리 떼제베는 유럽 최고의 기술입니다. 사막이든 어디든 문제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듀부아, 자만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놓치면 프랑스 철도 산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팀을 소집했습니다. 파리 최고의 엔지니어 15명, 모두 떼제베 개발에 참여했던 정의 멤버들이었죠. 여러분, 이번 사하라 프로젝트는 우리가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프랑스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일 젊은 엔지니어, 레오였죠. 박사님, 한국 KTX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그들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 꽤 많습니다. 특히 AI 기반 운행 시스템은, 레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KTX는 떼제베의 아류입니다. 그들이 뭘 개발했든 원천 기술은 우리 것이에요. 하지만 레오는 계속했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최근 그들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년 KTX 정시율이 98.7%였습니다. 우리 떼제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98.7%. 그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우리 떼제베도 90%를 넘기기 힘든데 그건 아마 운행거리가 짧아서일 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카이로까지 2,500km, 카이로에서 하르툼까지 2,000km, 총 5,000km에 달하는 대장정?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프랑스는 향후 50년간 중동과 아프리카 철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샤를 드골 공항, 저와 팀원들은 리야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들이 설마 우리를 이기겠어? 8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비우며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죠. 하지만 곧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듀부아 박사님, 픽업 차량이 안 보입니다. 우리를 마중 나와야 할 프랑스 대사관 차량이 없었습니다. 공항 밖 온도계는 47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3월인데도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택시라도 타죠. 하지만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손님을 태우고 있었고 겨우 잡은 택시는 에어컨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제부터 고장인데 부품이 없어서요. 운전사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상황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47도 열기 속에서 호텔까지 40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뜨거운 열풍이, 닫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팀원들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갛게 익어갔죠. 그때 옆 차선으로 대형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버스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 마크.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일부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버스 좀 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레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반쯤 탈진 상태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로비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국팀은 벌써 현장 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움직였대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기온이 오르기 전에 주요 지점을 다 둘러봤다고. 사우디 철도청 직원들의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도착해서 헐떡이고 있는데 한국팀은 이미 현장 조사를 끝냈다고? 박사님, 우리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레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죠. 일단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는데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죠. 저 사람들은 누구죠? 현지 베두인 부족 대표들입니다. 한국팀이 3년 전부터 그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된 건 6개월 전인데 아마도 비공식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팀 테이블에서는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리는 몇 마디가 귀에 들어왔죠. 모래 폭풍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3월과 4월이 심할 겁니다. KTX 시스템은 그런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베두인 분들이 주신 데이터 덕분입니다. 베두인 부족과 기술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그들이 뭘 안다고? 그때 한국팀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박하늘입니다. 그녀가 우리 테이블로 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프랑스어가 꽤 유창했죠. 듀부아 박사님이시죠? 떼제베 개발의 전설적인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설은 과거의 이야기죠. 제가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습니다. 저희 KTX도 떼제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만의 길을 가고 있죠. 그 길이 사막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내일 시험 운행에서 뵙겠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레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분이 작년 국제철도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막환경 철도 운행 시스템에 관한 논문이었죠. 최우수 논문상.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오후에 우리는 리야드 철도청에서 열린 기술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팀도 모두 모였죠. 사우디 철도청장이 직접 나와 설명했습니다. 내일 시험 운행은 리야드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사막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각 팀은 자체 기술로 극한 환경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일본 팀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극한 환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입니까? 기온 50도, 습도 5% 이하, 그리고 모래 폭풍 속에서의 운행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모래 폭풍. 그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은 예측 불가능한데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독일 팀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 지역은 3월에 정기적으로 모래 폭풍이 발생합니다. 내일도 오후 2시경 폭풍이 예상됩니다. 청장의 대답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만은 담담해 보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에티오피아 철도청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오, 듀부아 박사님.
에티오피아 철도청장 테스파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테스파에 청장님, 여기서 뵙네요. 네. 옵저버로 초청받았습니다. 사하라 프로젝트의 연장선이 우리 에티오피아까지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국 KTX와 함께 가기로요. 벌써 결정하셨다고요? 시험 운행도 보지 않고?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아디스아바바와 지부티를 잇는 철도, KTX가 건설했죠. 해발 2400m 고원지대를 통과하는 그 기술력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가 놓친 에티오피아 프로젝트. 그게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우리는 떼제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모래폭풍 대비책을 급히 마련해야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필터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팀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최대한 개선해보세요. 우리는 떼제베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험 운행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밤은 불길하게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국팀이 묵는 호텔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죠.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정말 그들이 우리를 뛰어넘은 걸까? 시험 운행 당일 새벽 5시, 사막의 찬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박사님, 기상청에서 경보가 왔습니다. 오늘 모래 폭풍이 예상보다 강할 거라고 합니다. 레오의 보고를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불길하게 붉었죠. 사막의 아침 노을이 아니라 모래먼지가 만든 색이었습니다. 시험 구간인 알카르즈 사막철도 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팀은 이체 최신 모델을 가져왔고 일본은 신칸센 N700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떼제베 아쥐배도 당당히 서 있었죠. 그런데 한국팀의 KTX를 보고 놀랐습니다. 외관이 우리가 알던 KTX와 달랐거든요. 저건 뭡니까? KTX 이음 사막 특별 사양입니다. 박하늘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이죠. 3년간 중동 지역에서 테스트하며 개발했습니다. 3년, 또 3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았죠. 오전 10시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기온 45도에서의 정상 운행 테스트였습니다. 떼제베는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시속 250km를 유지하며 50km 구간을 주파했죠. 독일과 일본도 비슷한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 차례가 되자 뭔가 달랐습니다. KTX는 시속 280km를 유지했고 실내 온도는 22도를 완벽하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독일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이중 단열 시스템과 태양열 차단 코팅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도 일반 열차와 다릅니다. 한국팀 엔지니어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핵심은 숨긴 것 같았죠. 오후 1시 30분.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30분 내에 폭풍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시속 8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사우디 기상청 직원의 경고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모래 폭풍 속 운행이었습니다. 각 팀은 20km 구간을 통과해야 했죠. 일본 신칸센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5km도 못 가서 멈춰섰습니다. 엔진 필터에 모래가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운행 불가능합니다. 일본 팀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이체가 두 번째로 도전했습니다. 10km까지는 갔지만 역시 멈췄죠. 전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뒤부하 박사님, 정말 출발합니까? 위험할 것 같은데요. 레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떼제베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하지만 출발한 지 3km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박사님, 필터가 막히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여. 하지만 속도를 줄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7km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섰죠. 엔진 정지. 모든 시스템 다운. 떼제베 안은 순식간에 찜통이 됐습니다. 에어컨이 멈추자 실내 온도가 급상승했죠. 박사님,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급히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숨 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 멀리 모래 폭풍 속에서 KTX가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km 정도로 보였죠.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독일팀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KTX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창문 너머로 한국팀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일부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박하늘이 창문을 통해 우리를 보고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이라는 듯이 15분 후 KTX는 20km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멈추지 않고 달린 유일한 열차였죠.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구조 차량을 타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모래를 뒤집어 쓰고 탈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깨끗한 모습으로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박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3중 필터 시스템과 에어 커튼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AI 예측 시스템입니다. 모래 폭풍의 밀도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속도와 출력을 자동 조절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언제 개발한 겁니까? 5년 전부터입니다. 한국은 봄마다 황사를 겪습니다. 그 경험이 밑바탕이 됐죠. 그리고 3년 전부터 중동 지역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베두인들과의 협력은 3년 전부터, AI 시스템 개발은 5년 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5년. 그들은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우디 철도청 관계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에티오피아의 테스파에 청장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KTX는 이미 증명된 기술입니다. 아디스아바바의 2400m 고원에서도 지부티의 50도 사막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증명된 기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 팀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패배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죠? 레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술로는 이미 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바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죠. 같이 마셔도 될까요? 박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죠. 오늘 운이 없으셨네요. 운이 아니라 실력 차이였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부와 박사님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당신들이 더 잘 준비했고 더 나은 기술을 가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죠.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떼제베 덕분입니다. 20여 년 전 기술 이전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학생이 스승을 넘어섰군요. 넘어선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은 겁니다. 떼제베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다만 사막에는 맞지 않을 뿐이죠. 그녀의 말에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서글펐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단순히 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운명이 장난을 쳤습니다. 박사님, 큰일입니다. 우리 차량이 모두 고장났습니다. 레오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어제 모래 폭풍의 후유증이었죠. 렌터카 회사 차량 3대 모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장소는 이야드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알마즈마 신도시. 오후 2시까지 도착해야 했는데 이미 11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차를 구해봐. 하지만 사우디 전체가 모래 폭풍 뒤처리로 정신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정비소에 있었죠. 그때 박하늘이 다가왔습니다. 뒤부와 박사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장까지 가야 하는데 차가 없습니다. 저희 KTX 시험 운행이 그쪽으로 갑니다. 같이 타시겠어요? 프랑스 최고 엔지니어가 경쟁국 열차를 얻어 타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30분 후 우리는 KTX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2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놀란 건 실내였습니다. 어제 그 모래 폭풍을 뚫고 달렸는데도 내부에는 모래 한 톨 보이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7단계 공기 정화 시스템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공기가 필터링되고 실내는 양압으로 유지됩니다. 양압. 그것은 우리도 생각했지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더욱 놀랐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죠. 시속 200km가 넘는데도 물컵의 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이 특별한가요?
액티브 서스펜션입니다. 선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하늘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열차 전체의 상태가 3D로 표시되고 있었죠. 모든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하죠. 예를 들면 바로 그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3번 객차 에어컨 필터 효율 73%. 자동 교체 시작. 화면에서 필터 교체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필터가 교체되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모두 자체 개발한 겁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삼성, LG 같은 전자 회사들과 협력했죠. 한국의 IT 기술과 철도 기술의 융합입니다. 떼제베는 전통적인 기계 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KTX는 달랐죠. 첨단 전자 기술과 인공지능이 철도와 만난 것입니다. 시속 250km를 넘어서자 창밖 풍경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여전히 조용했죠. 방음이 정말 뛰어나네요. 특수 설계된 이중 창문입니다. 그리고 소음 제거 기술도 적용했죠. 항공기 헤드폰에 쓰는 그 기술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열차에 적용하다니 우리는 생각도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전방 3.7km, 선로 횡단 물체 감지. 화면에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떴습니다. 낙타 가족이 선로를 건너고 있었죠. 자동 감속 시작. 예상 지연 시간 1분 43초. 열차가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브레이크만 거는 게 아니었죠. 회생 제동 시스템 작동. 감속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 중. 감속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만든다.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된 건 처음 봤습니다. 정확히 1분 43초 후 열차는 다시 가속했습니다. 낙타들은 이미 안전하게 선로를 건넜죠. 음파 경고 시스템으로 동물들을 미리 대피시킵니다. 충돌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죠. 레오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합니까? 인공위성, 드론, 선로 센서, 기상청 데이터 등 모든 정보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베두인들의 경험도 데이터베이스화했죠. 베두인들의 경험을 데이터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을 무시했지만 한국은 그들을 파트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속 285km. 열차는 계속 가속했습니다. 밖은 47도의 열지옥이었지만 실내는 22도를 유지했죠. 에너지 소비가 엄청날 텐데요.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단열재로 열 손실을 최소화했죠. 에너지 효율이 떼제베보다 35% 높습니다. 35%. 그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떼제베의 효율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박사님, 보실래요? 박하늘이 운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우주선 조종실 같았죠. 수십 개의 모니터에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한 명뿐인가요? 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보조합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서울관제센터에서 원격 조종도 가능하죠. 서울에서 사우디 열차를 원격 조종한다. 그런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후 1시 45분, 정확히 예정 시간에 알마즈마에 도착했습니다. 1분 43초의 지연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시간을 맞춘 겁니까? AI가 지연을 예측하고 다른 구간에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연료 소비를 최적화하면서도 정시 도착을 보장하죠. 열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전에 오만한 프랑스 엔지니어는 사라지고 겸손을 배운 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감사합니다. 박하늘 씨,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뒤부와 박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행운을 빕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는 것을. KTX 안에서의 2시간이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장으로 걸어가면서 레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과거에 안주했고 그들은 미래를 만들었어. 머리 위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열기가 전처럼 견디기 힘들지 않았죠? 아마도 KTX의 시원한 실내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패배를 인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 30분 전, 갑작스러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참가팀에게 알립니다. 프레젠테이션 전에 추가 시험 운행을 하겠습니다. 사우디 철도청장의 발표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왕세자님께서 직접 탑승하여 각 열차의 성능을 체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실권자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최종 심사나 다름없었죠. 문제는 우리 떼제베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사님, 필터 시스템이 60%밖에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최대한 해보자. 각 팀은 30분씩 왕세자와 수행원들을 태우고 지정 구간을 운행해야 했습니다. 순서는 제비뽑기로 정했는데 한국이 마지막이었죠. 독일 이체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돌아왔죠. 왕세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들립니다. 이런 수준으로 사막을 횡단한다고요? 일본 신칸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하긴 했지만 사막 환경에는 맞지 않았죠.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떼제베에 오른 왕세자는 처음엔 감탄했습니다. 역시 프랑스 기술이군요.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10분도 안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덥습니까? 죄송합니다. 필터 시스템의 문제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실내 온도는 계속 올라갔고 왕세자의 얼굴은 붉어졌죠. 20분 만에 운행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프랑스가 이 정도라니 실망입니다. 왕세자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은 한국이었습니다. KTX가 플랫폼에 서자 왕세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하네요. 사막 특별 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박하늘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전 구간 시속 300km 운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00km? 이 더위에? 네, 그리고 특별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KTX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모니터로 지켜봤죠.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열차는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죠. 실내 카메라를 보니 왕세자가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KTX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설마 한국도 문제가 생긴 건가? 하지만 곧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선로 앞에 낙타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적어도 50마리는 되어 보였죠. 저런, 완전히 막혔네. 독일팀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낙타들이 천천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KTX는 달랐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500m 전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에서 특수한 음파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모니터에는 동물 대피 유도 시스템 작동이라고 표시됐습니다. 낙타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낙타가 먼저 움직이고 새끼들이 따라갔죠. 질서정연하게 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 낙타들을 훈련시킨 건가? 아닙니다. 관제실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낙타가 싫어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죠. 3년간 현지 베두인들과 연구한 결과입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정확히 1분 43초였습니다. 낙타떼가 완전히 선로를 벗어나는데 걸린 시간이었죠. KTX는 다시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시속 285, 290, 295, 300, 305, 시속 305km. 사막에서 그런 속도를 낸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왕세자의 음성이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300km가 넘나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네, 현재 시속 305km입니다. 물 한 잔 따라보세요. 화면을 보니 왕세자가 직접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죠. 놀랍군요. 그런데 낙타는 어떻게 한 겁니까? 박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열화상 카메라로 2km 전방을 감시합니다. 동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음파 시스템이 작동하죠. 낙타뿐 아니라 양, 염소, 심지어 도마뱀까지 구분합니다. 매번 1분 43초만 걸립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분 이내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네요. 운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30분 후 KTX가 돌아왔습니다. 왕세자가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특히 낙타 대피 시스템은 혁명적이네요. 매년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있는데 이걸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훌륭한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막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막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분 43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프레젠테이션장으로 이동하면서 에티오피아의 테스파의 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뒤부하 박사님,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네, 이제 압니다. 그들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지 상황에 맞는 현지인과 함께 만든 솔루션을요. 테스파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강요했지만 한국은 현지에 맞는 기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장에 들어서니 이미 분위기는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한국팀 주위에 모여 있었죠. 1분 43초 만에 낙타를 대피시키다니, 시속 305km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흥분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레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 1분 43초가 모든 걸 결정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죠. 정정당당하게 졌으니까요. 무대에 오른 박하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1분 43초.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한국 KTX는 사막과 함께 달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났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박수받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샴페인을 든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뒤부하 박사님, 박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샴페인 2잔을 들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죠? 사막과 대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중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희도 박사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첫 테스트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래바람에 시스템이 마비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보였죠. 사막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였죠. 그래서 우리는 베두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두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은 과학을 모르는데, 하지만 사막을 압니다. 수천 년간 사막에서 살아온 지혜가 있죠.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 음파 시스템. 처음엔 초음파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두인 장로가 말했죠. 낙타는 특정 벌레 소리를 싫어한다고. 벌레 소리? 네. 사막 정갈이 내는 소리입니다. 낙타에게는 위험 신호죠. 우리는 그 주파수를 분석해서 적용했습니다. 과학과 전통 지식의 만남. 그것이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3년간 베두인 50가족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모래바람 패턴, 동물 이동 경로, 계절별 기온 변화,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죠. 그들이 협조했습니까?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걸 알고는 마음을 열었죠. 우리는 그들의 지식의 대가를 지불했고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일자리? KTX 운영 요원의 30%는 현지인입니다. 베두인 청년들을 교육시켜 엔지니어로 양성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필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한국 것을 그대로 썼는데 막혔죠. 사막 모래는 한국 황사와 달랐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입자 크기, 정전 기량, 철분 함량,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지 모래를 1년간 분석했죠. 계절별, 지역별로 다 다르더군요. 1년간 모래 분석, 그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서 7단계 가변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모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필터 구성이 바뀌죠. 비용이 엄청났겠네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때 에티오피아 테스파에 청장이 합류했습니다. 하늘 씨가 자랑을 안 하시네요. 에티오피아에서의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제가 묻자 테스파에가 대신 답했습니다. 해발 2400m 고원지대. 산소가 부족하고 기압이 낮죠. 일반 열차는 출력이 30% 떨어집니다. KTX는 95% 효율을 유지합니다. 터보 차저와 산소 보충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것도 현지 대학과 공동으로. 박하늘이 겸손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디스아바바 대학 연구팀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산지대 기압 데이터를 제공해줬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테스파에가 계속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열차만 팔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체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엔지니어 200명이 KTX를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죠. 기술 독점이 아닌 공유. 그것이 한국 철학이었습니다. 박하늘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KTX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들이 일기 졸업생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 엔지니어들을 가르칩니다. 한국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그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레오가 옆에서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1분 43초였습니까? 낙타 대피 시간 말입니다. 박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평균은 2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운이 좋았죠. 어미 낙타가 똑똑했거든요. 그럼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가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배우고 개선하죠. 오늘 데이터도 분석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겁니다. 끊임없는 개선.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과 철학이죠. 무슨 철학 말입니까? 함께 성장하는 것.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것. 그게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 순간 왕세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죠. 오늘 우리는 미래를 봤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만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는 박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꿈을 보여줬습니다. 사막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기회가 되는 꿈을요.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사하라 커넥터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씁쓸했죠. 프랑스 철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최종 심사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리야드 왕궁 컨퍼런스홀. 사우디 정부 관계자, 각국 대표단, 그리고 국제 언론까지 모였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 계약을 위해서는 공식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거쳐야 했죠. 각국 순서는 알파벳 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순서였습니다. 우리부터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떼제베의 역사와 기술력을 설명했죠. 하지만 청중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체의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사막 환경에 대한 답은 없었죠. 일본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막에는 사막만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2년만 시간을 주신다면 완벽한 사막용 신칸센을 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지금 당장 필요했습니다. 2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드디어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오른 건 박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두인 복장을 한 현지인이었습니다. 저는 아흐메드 알라시드입니다. 3년 전까지 낙타를 치던 베두인이었죠. 지금은 KTX 사막 운영팀장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베두인이 첨단 기술 열차 팀장이라니? 저희 부족은 1000년 넘게 이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사막의 숨소리를 듣고 모래바람의 노래를 이해하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베두인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사막에서 연구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승으로 모셨죠. 낙타가 언제 움직이는지, 모래바람이 언제 부는지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3년간 수집한 사막 빅데이터입니다. 7만 3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 이것은 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막에서 살아온 우리 베두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때 갑자기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테스파의 청장이었죠. 잠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철도청장 테스파에입니다. 오늘 옵저버로 왔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년 전 우리나라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지부티까지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이 경쟁했죠. 모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테스파에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해발 2400m 고원에서 해수면까지, 기온차 40도, 습도차 80%, 모든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만 빼고요. 화면에 KTX가 에티오피아 고원을 달리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개통 후 2년간 정시율 97.8%, 사고 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우리 청년 500명을 엔지니어로 양성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가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에 철도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이 다른 나라에 기술을 전수한다니? 이것이 한국 방식입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 지배가 아닌 동반 성장. 사우디도 같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테스파에가 자리에 앉자 박하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파의 청장님. 이제 기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하라 커넥터가 완성되면 이야드에서 카이로까지 8시간, 카이로에서 하르툼까지 6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거쳐 케냐, 탄자니아까지 연결됩니다. 대륙횡단 철도의 꿈이 실현되는 거죠. 그때 프랑스 대표단의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팀 부대표였죠. 잠깐,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형이 너무 다양하고. 맞습니다. 박하늘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베두인, 에티오피아 고원 주민, 수단 사막 부족. 그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1분 43초.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낙타 대피 시간이었죠. 이것은 기술의 시간이 아닙니다. 소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막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왕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도 현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박하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죠. 그 답은 프랑스 뒤부와 박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와 함께하며 직접 경험하셨으니까요. 저였다고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뒤부와 박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부대표가 속삭였지만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경력, 프랑스 철도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걸린 순간이었죠. 저는 일주일 전까지 오만했습니다. 첫 마디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떼제베가 세계 최고이고 다른 기술은 모방품이라고 믿었죠. 특히 한국 KTX는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KTX를 타고 2시간을 달리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섰다는 것을. 뒤부하! 프랑스 대사가 소리쳤지만 무시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셨죠? 답은 간단합니다. 태도입니다. 저는 박하늘을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가르치려 했고, 한국은 배우려 했습니다. 우리는 정복하려 했고, 한국은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시속 305km로 달리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1분 43초 만에 낙타를 구하면서도 정시에 도착하는 것도 한국뿐이죠.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을 지지하다니.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해야 합니다. 그들만이 사막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내려오면서 프랑스 팀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왕세자가 일어났습니다. 뒤부하 박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경쟁자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사하라 커넥터 프로젝트는 한국 컨소시엄에 맡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표단이 가장 먼저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프랑스는 졌지만 저는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진실의 무게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죠. 박하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때 테스파에가 다가왔습니다. 뒤부하 박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를 배신한 엔지니어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미래는 협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데이비드와 골리앗, 한국이 프랑스를 이기다. BBC, 사막의 새로운 주인, KTX. 르몽드 떼제베 시대의 종말, 프랑스 철도 산업 위기. 특히 프랑스 언론은 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배신자 뒤부하, 프랑스의 수치, 30년 경력을 팔아먹은 엔지니어,
파리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이었죠. 뒤부아, 당장 파리로 돌아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넌 프랑스를 팔아먹었어. 70조 원 프로젝트를 날렸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넌 끝이야. 뒤부아, 프랑스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연락들도 왔습니다. 뒤부아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당신이 옳았습니다. 프랑스도 변해야 해요. 그들의 메시지는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독일 팀 대표를 만났습니다. 뒤부아,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체면을 구겼어. 미안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경쟁국을 돕는 건 너무했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반성해야 해. 한국을 너무 얕봤어. 일본 팀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신칸센 팀장이 찾아왔죠. 뒤부아 상, 당신의 정직함을 존경합니다. 과찬입니다.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그날 오후, 박하늘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한국과 프랑스의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박사님이 다리가 되어주세요. 프랑스는 저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박사님을 지지합니다. 이미 프랑스 젊은 엔지니어 10명이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제 팀원들 중 일부가 몰래 한국에 연락했던 것입니다. 레오도 포함입니까? 네, 그가 주도했죠. 박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저녁, 레오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몰래 연락해서. 괜찮아. 오히려 자랑스럽네. 자네가 미래를 보고 있으니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철학을, 기술과 문화를 융합하는 방법을. 그때 놀라운 뉴스가 떴습니다. 속보 유럽연합, 차세대 철도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요청. 유럽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프라이드를 버리고 실리를 택한 거죠. 프랑스 교통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한국 KTX가 특정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입니다.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제 증언이 오히려 프랑스를 깨운 것입니다. 밤늦게 프랑스 사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뒤부아, 내가 성급했어. 돌아와. 한국과의 협력을 주도해줘.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 말해.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미래입니다. 알겠어. 그리고 비부아, 고맙네. 자네가 우리를 깨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제 커리어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4개국 철도 기술 동맹 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것이 이번 사건이 만든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박하늘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아니요. 시대가 그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에티오피아 테스파에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대륙을 연결합시다. 1분 43초의 기적이 세계 철도 지도를 바꾼 것입니다. 6개월 후 파리 에펠타워가 보이는 SNCF 본사. 뒤부아 박사님,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박하늘과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파리는 처음입니다. 박하늘이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한불철도 기술협력 프로젝트. 사하라 사건 이후 급속히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레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KTX의 AI 시스템, 현지 적응 기술, 그리고 문화 융합 방법론.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저희도 떼제베의 고속주행 안정성과 유럽 표준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죠. 첫 프로젝트는 뭘로 할까요? 파리 마르세유 구간 개선은 어떨까요? 여름 관광 시즌의 수요가 폭증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하늘이 제안했습니다. KTX의 탄력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면 같은 인프라로 30%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30%? 네,
AI가 실시간으로 좌석 배치와 운행 간격을 조정합니다. 한국 설날 때 검증된 시스템이죠. 설날, 한국 최대 명절 대이동. 그때의 노하우가 프랑스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났습니다. 떼제베의 2층 구조에 KTX 공기순환 시스템을 결합하면 에너지 효율이 45% 개선될 겁니다. 프랑스 원자력 전기와 한국 배터리 기술을 합치면 완전 무공해 열차가 가능하죠.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국경을 넘은 협력이 만드는 가능성에 흥분한 거죠. 점심시간, 센강변 레스토랑에서 박하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사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프랑스가 진심으로 협력할까 하고, 솔직히 저도 걱정했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센 편이거든요.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레오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편견 없이 배우고 있었죠. 그런데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그날 저희를 지지하셨죠? 프랑스의 불리한 증언을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1분 43초 때문입니다. 네. 낙타를 구하는 그 1분 43초.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기술의 목적이 뭔지를. 목적이요? 생명을 지키는 것.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KTX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죠. 박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떼제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니까요. 오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1단계, 기술 교류, 엔지니어 상호 파견. 2단계, 공동 개발, 차세대 하이브리드 열차. 3단계, 글로벌 진출, 아프리카 남미 시장. 특히 3단계가 중요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죠.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테스파였습니다. 뒤부하 박사님, 박하늘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프리카 연합이 대륙 횡단 철도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10,000km, 아프리카를 세로로 관통하는 철도, 꿈같은 프로젝트였죠. 한국 프랑스 연합팀이 맡아주길 바랍니다. 박하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프랑스 팀과 논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프리카 종단 철도라니 세기의 프로젝트입니다. 레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함께라면 가능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녁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박하늘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1년 전 리야드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도 프랑스를 이기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동료가 됐네요. 개선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석양에 물든 파리가 아름다웠죠. 뒤부하 박사님. 네. 1분 43초의 기적,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함께 만들어요. 좋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그리고 아프리카가 함께. 다음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한불 컨소시엄, 아프리카 종단 철도 프로젝트 수주.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라이벌이 파트너가 된 것도, 그들이 세기의 프로젝트를 맡은 것도.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분 43초가 바꾼 세계 철도 지도. 경쟁에서 협력으로, 대립에서 상생으로. 파리 사무실에서 서울과 화상회의를 하며 저는 새로운 시대를 실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발전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겸손함이라는 것을. 2년 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막의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하라 커넥터 1단계 구간 개통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믿어지지 않네요. 정말 완성했어요. 레오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불 공동 프로젝트의 부책임자가 되어 있었죠. 리야드 중앙역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이집트 대통령, 수단 총리, 그리고 에티오피아 테스파의 청장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뒤부하 박사님.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흐메드였죠. 3년 전 베두인에서 KTX 팀장이 된 그 사람. 아흐메드. 오랜만이네요.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해요. 그의 뒤로 베두인 청년들이 KTX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현지 채용 1,000명.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무대에 박하늘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하라 커넥터 프로젝트 총괄이었죠. 3년 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사막을 정원으로 만드는 꿈을.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화면에 노선도가 떴습니다. 리야드에서 메디나를 거쳐 홍해까지 1200km 구간. 이 구간을 4시간에 주파합니다. 시속 300km 평균 속도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세자가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뿐 아니라 중동 전체의 승리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보여준 협력의 정신, 그것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충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단계 구간도 한불 컨소시엄에 맡기겠습니다. 카이로까지 연장입니다. 계약 금액 300억 유로 추가, 총 800억 유로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테스파에가 덧붙였습니다. 에티오피아도 동참합니다. 하르툼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아프리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승식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만든 KTX 떼제베 하이브리드 열차, 한국과 프랑스 기술의 결정체였죠. 외관은 떼제베의 우아함을, 내부는 KTX의 첨단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탑승하십시오. 왕세자를 비롯한 VIP들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저와 박하늘도 함께했죠. 출발과 동시에 탄성이 나왔습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아. 정말 움직이는 거 맞아? 시속 100, 200, 300km. 속도계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승객들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전방 1.8km. 낙타 무리 감지. 모니터에 낙타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어미와 새끼 5마리. 자동 대피 시스템 작동. 음파가 발생했고 낙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죠. 1분 43초. 정확히 1분 43초 만에 낙타들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놀랍군. 여전히 1분 43초야. 왕세자가 감탄했습니다. 박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발전했습니다. 낙타뿐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을 보호합니다.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충돌도 없었죠. 2시간 후 메디나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5분 빨랐죠. 시속 320km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사막에서 320km.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유럽 평지보다 빠른 속도를 사막에서 낸 것입니다. 메디나 역에는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이었죠. 이제 리야드에서 메디나까지 2시간. 메카 순례가 쉬워졌어.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박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라의 축복이 있기를. 당신들 덕분에 제 생의 마지막 순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순간이었죠. 저녁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전통 아랍 음악과 춤이 이어졌죠. 뒤부아 박사님, 테스파에가 다가왔습니다. 네. 3년 전 리야드에서 박사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부아 박사에게 산업훈장을 수여합니다. 한국 대통령 특사가 무대로 불렀습니다. 국경을 넘은 기술협력의 선구자 마르셀 뒤부아 박사. 프랑스인이 한국 훈장을 받는 첫 사례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한불 협력팀 모두의 것입니다. 이어서 프랑스 정부도 박하늘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술 외교의 새 지평을 연 박하늘 박사. 한국인 최초의 레지옹 도네르 기술 부문 수상이었죠. 밤늦게까지 축제는 계속됐습니다. 사막의 별 아래서 한국, 프랑스, 사우디, 에티오피아 엔지니어들이 함께 춤을 췄죠. 레오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카이로, 하르툼, 아디스아바바, 그리고 케이프타운까지. 10년은 걸릴 텐데요. 10년이면 어때?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 새벽 2시, 호텔 옥상에서 리야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너머로 철로가 뻗어 있었죠. 박하늘이 옆에 왔습니다. 박사님, 1분 43초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뭔가요? 기다림과 배려의 시간, 서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낙타를 기다린 1분 43초가 결국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대강당.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은 21세기 철도 혁명의 주역 마르셀 뒤부아 박사입니다. 강단의 선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7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막에서 1분 43초를 경험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과 세계 철도 지도를 바꿨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시 저는 오만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죠. 한국을 무시했고 아프리카를 깔봤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이어진 아프리카 종단 철도.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 만든 12,000km 철도. 54개국을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간 이용객 5억 명, 화물 수송 10억 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탄소 배출 제로,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로 움직이는 청정철도. 한국 배터리 기술과 프랑스 원자력 기술의 결합이었죠. 이 모든 것이 1분 43초에서 시작됐습니다. 낙타를 기다린 그 시간,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과 프랑스 중 누가 더 우수한가요? 틀린 질문입니다. 누가 더 우수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물어야죠. 연구실로 돌아오니 화상통화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서울의 박하늘이었죠. 박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프로젝트를 우리가 맡게 됐어요. 70살이 넘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18시간이라니. 네, 그리고 박사님이 총괄 고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죽기 전에 파리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가는 게 꿈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노을이 아름다웠죠.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아드 사막에서 찍은 사진. 낙타 가족이 선로를 건너는 장면이었죠. 사진 아래 적힌 글귀. 1분 43초. 편견이 깨지는 시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지금의 세계 철도가 있었을까요? 노트북을 열고 회고록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속도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경쟁자를 동반자로, 사막을 정원으로,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마법. 1분 43초. 이제 그 시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새로운 1분 43초를 만들어갑니다. 서로를 기다리고,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파리에서 서울까지,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그리고 곧 런던에서 도쿄까지.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래입니다. 경계 없는 세상, 함께 달리는 인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막에서 낙타를 기다린 1분 43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셀 듀부아 파리, 소르본 대학 철도공학과 명예교수 한불철도 협력위원회 의장. 지금까지 사막을 가른 305km의 충격, 1분 43초가 바꾼 세계 철도 지도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한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1분 43초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마음으로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